지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되는 문제 이걸 뒷감당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 검찰은 눈치 보기 하면서 수사 시점 질질 늘리면서 이재명 대표 전 대표 공격하고 뭐 김정준 여사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수사 또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권에서는 아까 의자 던졌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얼마나 한심하면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관련 기사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총 대신 의자. 저 보이시죠? 저 사진.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 이게 늘 윤 정권을 감싸고 비유하고 국민의힘 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일면에 쓴 기사 제목이에요. 밑에 보면은 국민의힘 로고도 있어요. 귀엽게. 귀엽게? 네, 귀여운 국민의힘 로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눈을 확 뜨게 해놨네. 네. 참, 미국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건 뭐야? 진영 간 갈등이 아니잖아, 이거는. 진영 내부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내부 갈등인데 진영 간 갈등보다 더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 기사가.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는데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연설회장은 지지자들끼리 배신자라고 외치고 욕설과 야유를 주고받더니 급기야 의자까지 집어던지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후보 간에 과도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여온 혐오의 정치가 폭발하면서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후보 연설 시작할 때 세 번째 연설자로 지금 한 후보가 나섰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격화됐다면서요, 분위기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 반복해서 외쳤고 이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 청중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다 제지를 당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한동훈 후보가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건 좋지만 다른 분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분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지만 과열된 장내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들은 연설회장 밖에서도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앞서 진행된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연설 때도 일부 당원들의 연설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등장하면 엄지를 아래로 향하며 야유를 했고 팔로 X자를 만들어 보였고 상당수 청중은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면 연설회장을 떠났는데 이 바람에 마지막 순서인 윤상현 후보 연설 때는 객석 대부분이 비었다. 외롭네요. 야, 이게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참. 이게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러게 말해요. 이 지금 이 폭력 문제의 발단이 된 꺼져라 뭐 이거 뭐 배신자 이렇게 외친 뭐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문제에 지금 발단이 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호랑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호랑이 코스튬을 하고 왔어요. 일부러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려고 의도했나? 그랬을 수도. 호랑이 코스튬을 하고 호랑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뭐 밖에서는 안 근데 수염이 길고 하얀 수염이 이렇게 길고. 예? 아, 이쪽 분야는 좀 하얀 수염이 좀 길어야 되나 봅니다. 저 정도 수염으로는 안 되고. 네. 그분 있잖아, 천. 그러니까 한 수염이 길고 호랑이 옷을 입고 와서 이마에다가 원희룡 크게 써붙이고 와서 거기서 꺼져라. 또 한동훈이 심은 사람 아니야 혹시? 한동훈이 심은 사람 아니야? 근데 또 이분이 자유통일당에서 또 뭔가 이렇게 또 그래요? 지지 활동을 하시나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상합니다 지금. 얘기가 막 일파만파 이상해지. 이 진영 내부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이 자유통일당을 뭔가 주도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의심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참. 국민의 선관위에서 연설회 직후 회의를 열어서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캠프에 주의와 지지자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통화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전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무조건 옳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이른바 개딸 팬덤과 같은 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가 국민의힘에도 이식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무슨 맨날 뭘 민주당에서 하면 이식이 되냐?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걸 민주당을 끌고 들어와요. 그 나쁜 버릇이야 정말. 그리고 이 얘기가 웃긴 게 뭐냐면은 조선일보 오면 기사에서도 요 기사를 잘 보다 보면은 조선일보 기사가 좀 웃긴 오면도 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사가 좀 웃긴 게 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태의 발단은 어쨌든 그 호랑이 옷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꺼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 재밌는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앞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한동훈, 원희룡 후보 측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거친 말씀에 오가면서 이러다 한번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보기 어려웠던 팬클럽 같은 문화가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배웠네. 민주당을 배워서 그런 거나 가보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꼭 일어나?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 남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냐. 진짜 나쁜 버릇이야. 하여튼 근데 이렇게 지금 싸우고 나면 이게 한 팀이 될까, 원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국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이 김옥균 프로젝트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했다면서요. 김옥균 만들기 프로젝트 유포자를. 그러니까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그 이 의원이 고소한 김옥균 프로젝트는 대세론을 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의원 등 친윤계가 흠집을 잡아서 조기에 낙마시킬 구체적 계획을 짜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설 정보지 형태로 찌라시 형태로 정치권에 돌았는데요. 친윤계가 한 후보를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었지만 청나라 개입으로 3일 천하로 좌절한 김옥균처럼 만들 것이다라는 취지의 장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부른답니다. 진짜 기발하다 정말. 아니 누가 이런 장명을 했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기발하다.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을 제가 한동훈 쪽에서 만들었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대편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진짜 웃긴 얘기다 이게. 왜냐하면 김옥균은 어쨌든 뭐 개혁을 하자는 파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어쨌든 뭐 과정이나 이 배우 세력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과정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외세의 개입으로 그렇게 물론 이쪽도 외세의 개입이고 저쪽도 외세의 개입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일본이 깨갱했잖아요. 잠시 깨갱했지. 오히려 그때 일본 영사관인가 대사관 불 났거든요. 그렇죠. 분노한 사람들이 가서 불 질렀거든. 그거 명분 삼아가지고 오히려 더 와가지고 일본이 큰 소리 쳤어. 그렇죠. 그리고 이 사태에서 그러면 청나라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는 누구이며 민주당인가 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김옥균 프로젝트가. 하여튼 뭐 이 의원은 저 한국일보하고 통화해서 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주 소설을 써놨길래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 어느 사무실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방에 올린 사람을 실명으로 이후 퍼뜨린 사람을 성명 불상으로 각각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며. 누구겠어?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겠어? 근데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우리는 누구겠어야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철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한동훈 측의 자작극이야 이걸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네. 그런데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가령 최고위원회를 연쇄 사퇴시킨다든지 근데 그게 바로 하기가 어려우면 재보선이나 이런 시기에 성과가 안 날 경우에 그거를 칠 잡아서 10월 재보선 있지. 네, 총선 지고 재보선 또 졌는데 계속 할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리는 시나리오 등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한동훈 후보가 나 전당대회 나가겠소라는 말 하기 전부터 평론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던 얘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아니면 나도 깐다. 같이 죽을래 정말. 한동훈식으로 같이 하는 거지. 나 여사가 나한테 한 거 다 까버린다 진짜.
나 폭탄 들고 진짜 자폭해버린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깝시다. 다 까십시오. 그래, 여러분. 김옥균 프로젝트 다 까고 그냥 다 네. 까버리지 뭐. 그냥. 뭐 하는 김에 다 그냥 바닥을 한번 다 보여준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게 내 생각에는 나을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 호랑이 옷 입은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향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 사면요. 경향 사면요. 예, 경향신문 사면. 당무개입 댓글팀 논란 활활. 전대기구 사법 리스크 불씨. 이 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벌써 43분이어서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경향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그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훈의 등 돌릴 찐윤 8명 뿐일까? 한동훈 특검 성사될 것. 이게 조국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재표결을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할 텐데 한동훈의 등을 돌린 찐윤 의원이 8명 뿐이겠느냐.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한동훈은 정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인간으로서의 성정을 보면 한동훈 씨가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19일 전으로 법사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아까 사법 리스크 얘기 나왔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을 거기에 한동훈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게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는 그 조국혁신당에서 옥시 만든 거 아닐까? 그래서 한참 또 한쪽에서 일부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윤한 공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산 쪽은 한동훈 특검법 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 쪽은 최상병 특검법 받아버리는 그렇죠. 거지.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예 윤석열 특검법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서로 이탈표가 친윤 대 친한으로 막 발생을 하면서 그럼 10만 양병설이 굳이 10만 양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사실 오늘 시간이 더 많으면은 그러게요. 보수 언론에 이런 사태를 걱정하는 칼럼 이런 거 실린 거를 소개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다 걱정해요.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 경선. 이명박 박근혜 때 경선에서 진실을 다 얘기해 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 검색하실 수 있으면요. 한겨레 신문 박찬수 대기자가 쓴 4명의 이전 투고 이것은 몰락의 예고편인가 라고 하는 칼럼이 있고요. 경향신문 우리 김민하 평론가랑 이름이 비슷하신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쓴 김건희 여사 선을 넘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칼럼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굳이 저희가 소개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일보에도 사실 그런 한탄이 있어요. 제목이 MB 박근혜 땐 있고 지금은 없다 이런 칼럼인데 네. 뭐가 없다는 거냐. MB와 박근혜는 그래도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싸우고 나중에 다 불행해졌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들 이 파벌들은 서로 계속 싸웠지만 어느 순간에는 지도자끼리 결단해서 네. 봉합했다. 왜 그랬느냐.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그게 있을까요? 이게 이분이 참. 제기하는 의문이에요. 그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